전 세계에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어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는 224개국입니다. 발전한 수준으로 분류할 때 국가를 크게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후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했을까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이 되려면 1인당 GDP가 높아야 합니다. 1인당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액을 국민의 수로 나눈 액수입니다. 1인당 GDP가 낮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4,866달러로 세계 26위입니다.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 세계 명목 GDP 합산치는 103조 4,961억 달러입니다. 1인당 GDP가 13,000달러가 채 못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 중위소득의 180%이므로 전 세계 중위소득의 2배 이상을 버는 상류층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간개발지수가 0.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HDI란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등을 말합니다. 2014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홍콩과 같은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대한민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연수에서 뒤처져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선진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나라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으며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IMF, OECD, 미국의 경제 관련 유명 기업 다우존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인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DAC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UN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넷째,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인조 보이그룹 BTS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전 세계인들의 안방극장을 강타했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세계 정상급의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 개발도상국들의 모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군사력, 교통, 정보통신기술, 행정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고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기 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 것을 사 입을 수 있으며 매일 샤워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며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누구나 개인 컴퓨터를 쓰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고 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꿉니다. 집안에 비, 눈, 벌레가 들어오지 않으며 수도, 전기, 인터넷, 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30분 이내에 약국이나 병원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위 3%의 빈곤층에게 쌀과 김치 등을 지원하며 무료 급식소 등이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을 세우고 결식 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 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제한도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은 빈곤층까지 비교적 잘 아우릅니다. 깨끗한 물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기초생활이 보장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중에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라는 질문에 큰 소리로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은 무슨 까닭일까요? 선진국이란 단지 잘 사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만 따진다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한 한국은 당연히 선진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무엇보다 자국의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편입니다. 고루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상식이 자리 잡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인명경시 풍조가 너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살인,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 마. 살인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일가족 3명을 스토킹 살인한 사람을 초범이라는 이유로 극형에 처하지 않았고 인질극을 벌여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와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자 할 때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혀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공릉천 산책길에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애견들의 배설물들이 여기저기에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고 나와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 조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5천만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외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